네, 아들 강수야. 날카로운 인상이지만 따뜻한 눈빛을 한 중년의 멀끔한 신사는 강수의 손을 조심히 그리고 꽉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수는 친부가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이 누군가의 거짓 위에 쌓인 오해였음을 알게 됩니다. 친모인 장미애에게 또 버려진 것만 같아 서러운 속내를 그저 삼켜야만 했던 독수리 술도가의 막내 오강수. 그런 그가 그렇게 간절히 그리워하던 아버지가 실은 아직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독수리 오형제의 운명은 다시 한번 요동칩니다. 그토록 외로웠던 강수 씨의 어린 시절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상처의 뿌리에 감춰져 있던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후반부엔 광숙을 여보라고 부르고 한 회장을 오빠라고 부르는 광숙과 동석의 신혼생활도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강수는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백건우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수록 강수의 심장은 이유 없이 요동쳤다. 백건우는 강수 앞에 멈춰서서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상실, 후회,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부성애가 얽혀 그의 목소리를 갈라지게 했다. 강수, 오강수, 백건우가 이름을 부르자 강수는 멈칫했다. 중저음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네, 아들 강수야. 중년의 말끔한 신사는 강수 자신을 보며 손을 덜덜 떨었다. 섬세하지만 날카롭게 보이는 얼굴에서 기쁨의 환희와 후회의 처연함이 공존했다. 백건우의 말이 떨어지자 강수는 숨을 멈췄다. 세상이 정지한 듯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백지성을 바라봤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백건우를 바라보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맑고 단단한 백건우의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강수는 알 수 있었다. 그 눈빛이 자신과 똑 닮았음을. 맑고 깊고 슬픔으로 물든 눈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백건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친아들인 강수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잊고 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강수의 어깨를 적시는 눈물이 뜨거웠다. 강수는 본능적으로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품에서 풍겨오는 낯설지만 따뜻한 온기에 저항할 수 없었다. 제 아버지라고요? 강수의 목소리는 턱턱 갈라졌다. 조금 전까지 친모인 장미애에게 2번이나 버림받은 자식이라 생각하며 천애고와 같은 심정으로 온 강수였다. 그런 강수 앞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나타나다니. 내가 너무 상심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강수는 입술이 메말라갔다. 그가 30년간 꿈꿔왔던 단어 하지만 결코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두 부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독수리 술도가의 낡은 간판 아래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이어지는 듯 했다. 강수의 친부 백건우는 상진그룹 총수로 지옥분화 잠시 썸을 탔던 동물병원 백현성 원장의 큰아버지이다. 그는 재벌 후계자로 길러졌으나 사업가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정직하고 올곧은 성품에 갈대처럼 꺼기지 않은 성품은 때론 카멜레온과 같아야 하는 사업자의 성정과 전혀 반대되는 성향이었다. 그래서 백건우의 친부는 늘 고민이었다. 군인과도 같은 성정의 장남에게 어떻게 기업을 이어받게 하나. 백건우는 재벌 집안의 장남으로서 그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는 것에 반발하였고 동생에게 기업을 물려주라고 여러 번 언성을 높였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 무렵 군인을 꿈꾸던 그를 반대하는 집안에 부딪혀 결국 백건우는 가출을 했다. 그리곤 혼자 생활을 이어갔다. 신분을 속일 수밖에 없었기에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서 단기 노동직을 전전했으나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귀하게 자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겉은 낡은 옷을 입었어도 반짝 빛나는 눈과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흐르는 태도는 무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고아나 다름없는 장미애를 만났다. 장미애는 백건우의 과거를 몰랐다. 가족이 없다는 동질성과 외로운 둘은 서로를 보듬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알았고 서로를 사랑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고 그들에게 아들 강수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도 잠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백건우는 건설 재료 더미에 휩쓸려 사고를 당해 꼬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늘 그를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족은 바로 대형 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백건우의 친부는 장미애에게는 백건우가 죽었다고 알리라고 지시했다. 장미애는 가난했지만 다정하고 올곧은 백건우,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똑똑하고 건강했던 그가 어쩐 일인지 취직을 못하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잡부의 일이나 관리 정도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처세술에 능한 사람은 아니니 그러려니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미애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장미애는 만삭의 임산부로 그날 졸도했다. 백건우가 살아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장미애는 기억도 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임산부이기 때문에 남편의 시신도 못 보게 했다. 그렇게 그녀는 부지불식간에 혼자가 되었다. 강수가 태어나기 4일 전 일이었다. 강수를 낳고 나서 장미애는 깊은 고심에 빠졌다. 고아나 다름없는 그녀가 대체 누굴 믿고 의지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는가. 그런 그녀가 불현듯 생각난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독수리 술도가 사장 내외 부부였다. 후덕한 인상에 대대로 내려오는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들은 슬아의 아들만 넷이나 있다며 허허 웃었다. 아내는 조금 아파 보였지만 장미애는 그 부부라면 아들인 강수도 잘 키워줄 거라 생각이 들었다. 아주 여러 번 그 집 앞을 배회하다가 기회를 엿봐 강보에 쌓인 이제 막 태어난 강수를 문 앞에 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형제가 집으로 왔고 형제는 강보에 쌓인 아가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사장 부부는 놀라워했지만 형제들에게 동생 생겨서 행복하겠다 하고 형제들을 보듬어 주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술도가였다. 장미애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울면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격리로 술도가에 취직을 하였다. 취직한 이후 장미애는 유독 강수를 친자식처럼 돌본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강수를 애지중지했다. 사모님이 없을 때에는 몰래 젖을 물렸다. 일이 없는 주말에도 잔업을 돕는다며 술도가에 상주했다. 술도가 부부는 그렇지 않아도 집안일도 많았는데 장미애가 도와주니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수가 열에 들떠 경기를 일으켰을 때 장미애는 반쯤 혼이 나가서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제발 좀 살려달라며 손을 떨고 몸을 바들바들 떠는 장미애를 보면서 술도가 오사장은 설마했다. 아무도 몰랐던 강수의 혈액형 걷어들여서 키우고 있던 양부인 술도가 부부도 몰랐던 강수의 특징들을 장미애는 전부 다 알고 있었다. 술도가 사장은 한편으론 장미애가 괘씸했지만 그래도 안타까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떼 같은 자식을 버렸을까 하고 장미애에게 너가 강수의 친모냐라고 물었던 그날을 술도가 사장은 죽는 날까지도 후회했다. 그 물음만 아니었으면 장미애가 당시 공장장이었던 독고탁과 손을 잡고 공금 횡령을 하진 않았을 텐데. 강수의 친모인 걸 들켜버린 장미애는 죄송하다며 술도가 사장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며 빌었고 술도가 사장은 머리 좀 식히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넷째 범수가 고스란히 지켜봤다. 집 앞에 버려진 강수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도 친모가 장미애라는 것도 오직 범수만이 알았다. 장미애는 그 길로 공금을 횡령해 독고탁과 도망쳤다. 친자식을 술도가에 맡겨두고 술도가의 공금을 들고 튄 거다. 처음 장미애는 독고탁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이용해 성공하고 나서 강수도 데려오고 훔친 공금도 술도가에 갚고 싶었다. 하지만 장미애의 속사정을 모르는 독고탁은 장미애와 한 약속을 절대 지키지 않았다. 장미애가 갖고 있는 강수에 대한 부채감을 독고탁은 몰랐다. 그렇게 장미애는 사랑했던 남자 백건우를 잃었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 자식마저 버리게 된다. 한편 강수의 생부 백건우는 그날의 사고로 약 반년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시간만 걸렸지 약 5년이란 시간 동안 천천히 회복했다. 그 회복의 기간에는 중마고우인 박형석과 한동석이 늘 함께 있었다. 하지만 백건우는 그날 건설 현장의 사고 후유증으로 가출 후의 기억을 잃어버렸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았던 그는 어딘가 가슴이 아팠지만 곧바로 후계자 수업으로 들어가야 했기에 잊어버렸다. 그렇게 그는 장미애와 강수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기업의 총수가 되었다. 10여 년 후 친형과 같이 따랐던 사촌형이 죽었다. 사촌형에겐 듬직한 삼형제가 있었다. 그 3명의 조카를 베꿔놓은 고민도 없이 자기 호적에 올렸다. 재혼한 아내와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기에 아내도 늘 가까이 하고 있었던 삼형제를 양자로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백건우는 삼형제 중 유독 어렸던 막내 백현성을 무척 아꼈다. 어딘가 모르게 강수와 비슷한 나이대의 현성을 무의식적으로 아꼈으리라. 그리고 백건우의 친부는 얼마 전 숨을 거두면서 백건우에게 과거의 일을 모두 알려주었다. 어쩌면 며느리로 삼았을 그녀, 그리고 어쩌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손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늙은 노인이 되고서야 뼈아픈 후회로 남게 되었다. 친부가 죽으면서 백건우의 손을 잡고 장미의 이야기를 하자 백건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짓말하지 말라며 소리쳤다. 백건우는 기억은 다 나지 않아도 가슴속에서 들끓는 울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한동안 분노로 며칠을 앓았다. 그리고 백건우의 친부는 단 6글자만 말했다. 독수리 술도가. 백건우는 단걸음에 독수리 술도가를 찾았고 그곳으로 향했다. 몇 날 며칠을 지키며 기다렸다. 장미애의 기억도 날듯 말듯 했지만 그녀는 아이를 버리고 사라졌다고 했다. 어느 날 젊은 시절 자신과 쏙 빼닮은 강수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 독고세리를 처연하게 바라보며 다시 나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너가 내 아들이구나. 백건우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싶고 만지고 싶었다. 술도가에서 양부모 아래에서 잘 컸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 아비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백건우는 가슴이 무너짐을 느꼈다. 강수 오강수 백건우가 이름을 부르자 강수는 멈칫했다. 중저음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백건우는 강수 앞에 멈춰서서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상실, 후회,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부성애가 얽혀 그의 목소리를 갈라지게 했다. 네. 아들 강수야. 섬세하지만 날카롭게 보이는 얼굴에서 기쁨의 환희와 후회의 처연함이 공존했다. 백건우의 말이 떨어지자 강수는 숨을 멈췄다. 세상이 정지한 듯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백건우를 바라봤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낯설어야 하지만 결코 낯설지 않은 백건우를 바라보니 강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맑고 단단한 백건우의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강수는 알 수 있었다. 그 눈빛이 자신과 똑 닮았음을. 맑고 깊고 슬픔으로 물든 눈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백건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친아들인 강수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잊고 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강수의 어깨를 적시는 눈물이 뜨거웠다. 강수는 본능적으로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품에서 풍겨오는 낯설지만 따뜻한 온기에 저항할 수 없었다. 아버지라고요? 강수의 목소리는 턱턱 갈라졌다. 조금 전까지 친모인 장미애에게 2번이나 버림받은 자식이라 생각하며 천애고와 같은 심정으로 온 강수였다. 그런 강수 앞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나타나다니. 내가 너무 상심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강수는 입술이 메말라갔다. 그가 30년간 꿈꿔왔던 단어 하지만 결코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두 부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독수리 술도가의 낡은 간판 아래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이어지는 듯 했다. 백건우는 강수를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만지듯이 어루만졌다. 귀엽고 예쁜 뒤통수를 쓰다듬으며 백건우는 독고탁을 생각했다. 독수리 술도가 친부가 딱 6글자만 말하고 숨을 거두자마자 백건우는 사람을 시켜 독수리 술도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장미의 독고탁의 일화도 알게 되었고
최근 독수리 술도가를 힘들게 한 사건마저도 알게 되었다. 독고탁이 강수를 여러 번 하대하고 힘들게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백건우의 가슴속에 불같이 분노가 일어났다. 독고탁, 내 아들을 힘들게 한 자 가만두지 않으리라. 백건우는 이를 악물었다. 다음 날 독수리 술도가의 작은 마당, 낡은 나무 벤치에 강수와 범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저녁 바람이 살랑이며 두 사람의 무거운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깊은 상처와 진실로 물들어 있었다. 강수는 손에 쥔 맥주 캔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형, 나 실은 어제 친아버지를 만났어. 강수의 말에 범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뭐? 진짜야, 강수야? 범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백건우라는 분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범수는 숨을 삼키며 강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 장미애가 강수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강수가 이 진실을 받아들인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다. 강수야, 범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수는 처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날 버렸던 이유, 아버지가 왜 날 찾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래도 난 그분들을 용서하려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굳건한 의지가 빛났다. 그들의 대화를 그림자 속에서 듣고 있던 독고세리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손은 나무 기둥을 꽉 쥐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강수 오빠가 내 의붓 오빠라고.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장미애가 강수를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여인의 딸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세리는 떨리는 다리로 마당을 벗어나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이글거렸다. 집문이 벌컥 열리며 세리가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장미애는 주방 정리를 하다가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리야, 무슨 일이? 장미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리는 소리쳤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장미애는 당황하며 일어섰다. 세리야, 진정하고 말해. 무슨 일이야? 그녀는 다가가려 했지만 세리는 한 걸음 물러서며 손을 뻗어막았다. 강수 팀장님. 오강수. 교수님의 동생 오강수 말이야. 엄마 아들이었어? 엄마가 그 오빠를 버렸냐고.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말은 장미애의 가슴을 찔렀다. 장미애는 숨을 삼키며 굳어버렸다. 세리야, 그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세리는 눈물을 쏟으며 장미애를 노려보았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어? 엄마는 나를 이렇게 유복하게 키워줬으면서 오 팀장님은 술도가 문 앞에 버렸던 거야? 오 팀장이 버림받고 고생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며 웃고 있었던 거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교수님은 가난하게 자랐어. 독수리 술도가가 망할 때 엄마는 아빠랑 공금 훔쳐서 달아나고. 내가 그 죄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내가 그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세리는 정신을 놓을 것처럼 소리치며 주먹을 꽉 쥐며 울부짖었다. 장미애는 세리가 혹여 혼절이라도 할까봐 다가섰지만 울분에 찬 세리는 그런 장미애를 밀어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세리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강수를 버린 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애원하는 장미애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세리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최선? 엄마가 강수 오빠를 버리고 나를 키운 게 최선이었다고. 엄마는 나만 사랑한 거야. 오강수라는 엄마 자식이 또 있었는데도. 세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그녀의 가슴은 강수와 범수에 대한 미안함으로 찢어질 듯 했다. 오 팀장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교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여기서 명품 가방 들고 웃을 때 그 형제들은 세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우리 가족 때문에 그 형제들이 그렇게 고생한 거야. 그녀의 맹비난은 장미애를 무너뜨렸다.
장미애는 세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세리야,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강수를 버린 것도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도 다 엄마 잘못이야. 그녀는 세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세리는 손을 뿌리쳤다. 엄마 손 치워. 엄마가 강수 오빠한테 한 짓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내가 어떻게 엄마 딸로 살아. 세리는 울면서 문을 박차고 나갔다. 장미애는 무너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세리가 강수의 존재를 알아버렸다는 사실을 눈꼽만치도 모르는 독고탁은 그날도 사무실에서 밤을 새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독고탁은 새침하면서도 처연한 장미애가 격리로 입사하자 남몰래 짝사랑을 했다. 무려 3년 동안 독고탁은 사업에 대한 포부가 남달랐다. 수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라인을 확장해 전국구의 술도가 막걸리를 납품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하지만 독수리 오형제인 아버지인 오 사장은 독고탁과 정반대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독수리 술도가의 장점은 전통 방식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믿었다. 생산 설비를 늘리고 수익을 확장하려면 매입하는 재료의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 막걸리 한 병 한 병에 정성을 쏟을 수가 없다. 그런 독고탁의 제안에 오 사장은 말도 꺼내지 말라며 반대했다. 그렇게 5년을 설득했으나 결국 안 됐다. 독고탁은 답답한 사장 마인드에 진절머리가 났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장미애가 연락을 했다. 독고탁은 내심 반가웠다. 하지만 놀라운 제안을 했다. 돈이 마련됐는데 여기서 나가요. 바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었다. 독수리 술도가는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장미애의 아이까지 거둬준 대가로 공금 횡령이라는 배신을 공장장이라고 10대부터 술도가에 일한 독고탁에게 양조장의 모든 기술을 전수한 대가는 바로 경쟁업체 신라주조의 탄생으로 말이다. 장미애는 자금을 훔쳤고 독고탁은 운영기술을 훔쳤다. 덕분에 술도가는 휘청였고 아내까지 잃은 오 사장은 두 사람의 배신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장수는 혼자 남겨져 술도가를 지키며 장남 노릇을 했고 부공장장이었던 고자동이 함께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술도가를 이제 막 20살이 되었던 장수는 온 힘을 다해 이끌고 4명의 형제를 보살폈다. 독고탁은 장미애가 훔친 공금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그 돈을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제사범으로 몰리면 복역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술도가 오 사장은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게 내심 이상했지만 금방 잊어버렸는데 그제서야 알았다. 자신이 거둬들여 키운 강수의 친모가 장미애였기 때문이었다. 독고탁은 설마 했는데 장미애와 오강수의 유전자 검사에서 둘이 친모 친자로 나온 걸 다시 상기키시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렇게 애틋하면 왜 버리고 나왔는가? 독고탁은 장미애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싶어서 더욱 노력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 때문에 옆에 있는 여자였다. 돈이라도 써야 내 옆에 있겠지란 생각은 여전했다. 독고탁은 장미애의 사랑을 얻고 싶었고 그게 돈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건만 최선을 다해 기업을 일으키고 돈을 벌로 풍족하게 생활하게 해줬더니 돌아오게 된 것은 강수라는 친자식의 비밀이었다. 독고탁은 장미애가 처녀였던 아니든 상관없었다. 장미애가 자신보다 죽은 강수의 친부를 더욱 그리워하는 것만 같이 속에서 불이 났다. 독고탁은 그래서 강수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녀에게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강수 친부가 사망했다는 불행이 아니었다면 장미애가 강수 저 놈과 셋이 알콩달콩 살았을 것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리고 애지중지 키운 딸 세리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다. 소전무를 통해 마광숙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술도가에 위해를 끼친 죄가 낱낱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 하던 날 소전무가 있는 필리핀행이 무산되고 집에 돌아오니 오강수를 챙기고 있는 장미애를 보고 독고탁은 눈이 돌아갔다. 내 앞에서 다신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독고탁은 불같이 화를 냈다. 장미애를 한 번도 손찌검 한 적도 없지만 그날만큼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다. 그걸 강수가 잡아챈 것도 잠시 이 앙큼한 자식이 장미애가 자신의 친모라는 걸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독고탁 입에선 하니 짧은 어이없는 탄성음이 나왔다.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를 버린 여자를 엄마라고 감싸는 강수의 모습에서 애틋함이 생길 것도 같았지만 독고탁에겐 천금 같은 세리가 있었다. 장미애의 자식은 오직 하나 세리여야만 했다. 이혼하고 안 보고 사느니 꼬챙이처럼 말라가도 옆에 두고자 했다. 그런데 장미애가 무슨 결심이라고 한 건지 강수에게 악담을 쏟아내는 자신을 보고 다신 자신의 아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엄포했다. 장미애, 당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그 돈도 다 내 건데? 독고탁은 장미애가 그저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생각도 얼마 가지 못했다. 얼마 안 있어 일이 벌어졌다. 신라주조의 사무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장미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에는 신라주조의 지분 서류가 쥐어져 있었다. 독고탁의 오만과 욕심이 신라주조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과도한 투자, 무모한 확장, 그리고 경쟁사와의 마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였다. 장미애는 강수를 떠올렸다. 그의 맑은 눈, 건우 씨를 쏙 빼닮은 그 얼굴. 내 아들, 네가 이 모든 걸 가져야 해.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결심을 굳혔다. 독고탁은 그녀를 허영심 많은 여자로만 여겼지만 그녀의 진짜 욕망은 돈이 아니었다. 강수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그녀의 전부였다. 장미애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지분 매각 준비해. 그리고 익명으로 독고탁 회장의 비리 자료를 언론에 뿌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독고탁이 신라주조를 망치기 전에 그녀는 그의 발목을 잡고 강수에게 경영권을 넘길 작정이었다. 독고탁은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그가 그녀를 돈에 눈먼 여자로만 본 순간 이미 그는 그녀의 손아귀에 있었다. 며칠 뒤 신라주조는 언론의 폭로로 발칵 뒤집혔다. 독고탁의 횡령, 비자금 조성, 그리고 과거 독수리 술도가의 공금 절도까지.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그 혼란 속에서 장미애는 조용히 자신의 지분을 매각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신라주조의 핵심 자산을 사들였다. 그녀는 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수야, 나야. 너에게 줄 것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의로 가득했다. 백건우는 강수와의 재회 후 신라주조를 손에 넣은 장미애를 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백건우의 눈에는 그녀의 처연한 미소 뒤에 숨겨진 죄책감과 고통이 보였다. 미애. 백건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장미애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동안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해서 한참을 멍하니 백건우를 바라봤다. 얼마 안 있어 장미애의 눈은 격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짤막한 비명을 질렀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이 차올랐다. 설마 건우 씨? 건우 씨 맞아요? 그녀는 기절할 것만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눈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봤다.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내가 독고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벌로 죽었나? 그래서 강수 아빠를 보게 된 걸까?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다. 그녀를 부축하며 백건우는 장미애를 바라봤다. 한동안 그 둘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미애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내가 강수를 왜 버렸는데? 장미애는 이미 죽은 백건우의 친부를 저주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백건우는 마음이 복잡했다. 강수를 버리고 독수리 술도가를 망가뜨리고 그 돈으로 이 화려한 사무실을 차렸나? 울분에 찬 그의 목소리는 슬퍼 보이면서도 날카로웠다. 장미애는 고개를 숙였다. 건우 씨,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강수를 지키기 위해. 백건우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강수를 버리고 독고탁과 새 가정을 꾸린 게 지키는 거였나? 독고탁 딸 세리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면서 내 아들은 술도가 문 앞에 버려진 강보 속에서 울게 했어. 그의 눈에는 미움이 번졌다. 하지만 그 미움 속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애틋함이 남아 있었다. 장미애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다.
나도 후회했어. 건우 씨, 당신이 죽었다고 했을 때 나도 죽었어. 강수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백건우는 그녀의 눈물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가 변한 것이 자신의 부재 때문일까? 그가 곁에 있었다면 그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장미애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독고탁과 함께 세운 신라주조 그리고 세리를 애지중지 키운 모습은 그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내 아들을 버린 너를 어떻게 용서해? 그는 돌아서며 그녀를 외면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그녀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있었다. 한편 독고탁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강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질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방금 전 그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신라주조의 핵심 자산이 장미애의 손을 거쳐 강수에게 넘어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그토록 증오하던 강수의 손에 쥐어진 것이다. 오강수, 이 비열한 놈. 독고탁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강수는 담담한 눈빛으로 독고탁을 마주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어머니 장미애의 결심과 아버지 백건우의 지지를 떠올리며 꿋꿋이 버텼다. 비열한 건 누구입니까? 신라주조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대표님 아니십니까? 강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독고탁은 이를 악물며 강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 따위가 감히? 내가 버려진 고아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장미애를 동정심을 사서 이 자산을 빼앗은 거 아니냐? 그는 강수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다. 너 같은 놈이 내 회사를 더럽혀? 장미애가 너 때문에 날 배신했다고. 이 배은망덕한 자식. 독고탁의 말은 독이 되어 강수의 가슴을 찔렀다. 강수는 독고탁의 손을 뿌려치며 물러났다. 그의 눈빛은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협박. 어머니가 제게 주신 건 당신의 죄값입니다. 당신이 독수리 술도가를 배신한 대가를 치른 것뿐이죠. 강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말은 날카롭게 독고탁을 파고들었다. 다 나가. 독고탁의 분노에 찬 외침이 신라주조 회의실을 울렸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동석 회장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방금 독고탁이 강수에게 퍼부은 맹비난을 문 밖에서 모두 들었다. 한동석은 단호한 걸음으로 독고탁에게 다가가며 소리쳤다. 당신, 내 사위에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회의실을 뒤흔들었고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독고탁은 한동석을 보고 당황하며 멈칫했다. 한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한동석은 그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강수 옆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굳게 잡으며 독고탁을 노려보았다. 오강수는 내 딸 한봄의 약혼자요. 신라주조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감히 내 가족에게 협박하는 겁니까? 한동석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으며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독고탁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 회장님, 제발 이건 오해. 그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한동석은 단호히 말을 끊었다. 오해? 비리와 탐욕으로 신라주조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주제의 오해. 한동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독고탁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독고탁 회장,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의 말은 단칼처럼 독고탁의 가슴을 베었고 회의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독고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의 야망과 오만은 한동석의 단호한 선언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강수는 한동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동석은 강수를 돌아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오강수 팀장, 아까 내가 사위라고 언급한 부분 생각해봐요. 회의실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살랑였다. 신라주조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 강수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한동석 회장은 며칠 전 친후 백건우를 만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은 것을 곱씹었다. 오랜만에 만난 백건우는 여전히 맑은 눈, 올곧은 자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사실 동석이 광숙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절친 백건우였다. 함께 중고등학교를 나온 박형석과 백건우, 한동석은 삼총사였다. 백건우는 그날따라 무슨 근심 걱정이 있는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취했다. 그리고 호텔에 잠자리를 만들어주니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것을 들었다. 내가 내 자식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니. 한동석은 제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호텔 문이 열리며 반가운 얼굴이 들어섰다. 삼촌 안녕하셨어요? 아버지 모시러 왔습니다. 기업은 싫다고 수의사의 길을 선택한 백현성이 호텔룸으로 들어서며 동석에게 반갑게 인사한다. 그래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내 덕분에요 라며 살갑게 웃는 현성을 보자 동석은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동석은 짧은 고민 끝에 현성에게 물었다. 지성이 요즘 무슨 고민 있니? 아. 입술을 질끈 물은 현성은 동석에게 백건우가 기억을 잃어버려 존재조차 몰랐었던 친아들을 최근에 찾았다고 말해줬다. 놀란 동석이 친아들의 존재를 물었고 더욱 놀라게 만들었던 건 그 존재가 오강수라는 것이었다. 독수리 술도가 오강수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삼촌. 짤막하게 대답하곤 현성은 자신이 최근 이 근처에 동물병원을 오픈한 원인 중에 하나가 독수리 술도가였음을 고백했다. 아버지는 입양한 저희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죠. 이번에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강수가 있는 주변에 있으면서 혹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인사는 못했는데 곧 만나보려고요. 맑게 웃는 현성의 어깨를 툭툭 쳐주고는 동석은 술에 취한 백건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 누구보다 올곧은 친우다. 군인이 꿈이었던 그였다. 강수가 겹쳐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오 팀장이 그렇게 마음에 쓰였던 거였어. 동석은 오강수가 이제 백강수가 되려나 하는 생각에 잠겼다. 요즘 힘이 없어 보인다고 걱정했던 광숙의 말이 생각이 났다. 시동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자신의 하나뿐인 사랑 광숙. 광숙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것 같아 동석은 마음이 조금 기뻤다. 친우의 애끓는 부정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광숙만 생각하는 동석 자신을 보면서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다. 한동석은 신라주조 회의실에서의 격렬한 대립을 뒤로하고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강수와 독고탁의 대치로 뜨거웠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오강수가 백건우의 아들로 이제 백강수가 되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면 기뻐할 그의 하나뿐인 사랑 마광숙. 집에 도착한 동석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에서 나는 따뜻한 된장국 냄새를 맡았다. 광숙이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동석이 배고플까봐 늘 뭔가를 준비해두곤 했다. 요리가 서툴다고 하면서도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은 사랑스럽기 그지없었다. 동석은 신발을 벗으며 미소 지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다. 광숙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살짝 눈을 흘겼다. 오빠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 반, 투정 반이었지만 동석을 향한 애정이 듬뿍 묻어났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 국자를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동석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스러웠다. 동석은 코트를 벗으며 광숙에게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살짝 감았다. 아이고, 우리 마 대표님 이렇게 늦게까지 부엌 지키시느라 고생 많으시네. 그는 장난스레 그녀의 볼에 입을 맞췄다. 광숙은 까르르 웃으며 그의 가슴을 가볍게 쳤다. 그만해요, 냄새나요. 나 지금 땀 냄새 진동하는데.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고 얼굴엔 홍조가 살짝 떠올랐다. 냄새나도 우리 광숙이한텐 천사의 향기지. 동석은 능청스럽게 대꾸하며 그녀를 더 꼭 끌어안았다. 광숙은 그의 품에 안겨 잠시 눈을 감았다. 두 사람 사이엔 신혼의 달달함과 성숙하고 애틋한 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광숙이 준비한 된장국과 반찬 몇 가지가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동석은 숟가락을 들며 입을 열었다. 광수가 오늘 좋은 소식 있어. 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살짝 떨렸다. 광숙은 고개를 기울이며 궁금한 눈빛을 보냈다. 무슨 소식이요? 왜요? 또 우리 무슨 일 났어요? 우리 엄마가 이놈의 집구석은 조용한 날이 없네라고 하겠네요. 그녀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동석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숨을 삼켰다. 오강수 아니 이제 백강수야. 건우의 아들이었어. 동석은 백건우와 강수의 재회 그리고 신라주조에서 벌어진 일을 간략히 전했다. 광숙은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요? 그럼 강수 도련님이 상진그룹의 후계자란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동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건우가 드디어 아들을 찾았어. 강수가 독수리 술도가에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젠 좀 나아질 거야. 그는 광숙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 한봄이 약혼자니까 우리도 가족이 되는 셈이지. 광숙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그녀는 장난스레 동석의 손을 톡 쳤다. 강수, 아니 백강수가 좋은 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내 촉이 그래요.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된장국을 한 숟갈 떠먹였다. 동석은 그녀의 밝은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광수가 당신 촉은 항상 맞지.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도 당신 촉 덕분이고. 광숙은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웃었다. 아이참하지만 그녀는 동석의 손을 마주 잡으며 살짝 몸을 기댔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부엌의 따뜻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고 단단했다. 신라주조의 폭풍이 지나간 후 이곳은 그들의 평온한 안식처였다.